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보고 나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북한 김 위원장은 드론 테스트를 감독하고 AI 개발을 지시. AFP에서 9월 19일 오전 11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이번 훈련이 금송계열 전술 공격 드론의 뛰어난 전투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도하며 김 대표가 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드론이 북한 군대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이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약오를 사용해 드론을 주요 군사활동 자산으로 부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드론 생산 능력의 확장 및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서울통일연구원의 홍민 분석가는 김 위원장이 드론 기술이 위대한 권력지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교훈. 평양은 작년에 첫 번째 공격 드론을 공개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능력이 러시아와의 신생 동맹과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 그리고 한국의 경남대학교의 임을철 교수는 AI가 북한 드론이 사전에 훈련된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GPS나 통신 신호가 걸리더라도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이후 러시아의 기술 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AI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중절모를 썼길래 저도 중절모를 2개를 구비하고 있는데 좀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머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절모를 좀 써야 되겠어요. 요즘은 하도 뭐 대통령까지도 운동모자,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이게 그 중절모가 퇴색을 했습니다만 케네디 이전까지는 중절모를 썼었죠. 소련을 방문하면서 케네디가 중절모를 벗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에서도 모자를 다 벗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죠. 푸틴 핵 잠수한 원자로로 김정은에게 보상. 줄리안 라이얼이 텔레그라피에서 9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은 김정은에게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원자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원자로는 서방의 적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북한이 기술적 도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무기고는 수천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핵 잠수함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로 무기를 보내 위성으로부터 무기를 숨기고 제재를 받지 않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핵군을 겨냥한 첫 공격에 자유로워지고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일보는 이 장비가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퇴역 잠수함에서 가져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2023년 9월 새로운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막식 참석했다. 이런 잠수함인 모양이네요. 러시아의 퇴역 잠수함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진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026년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를 고려한 게임 1번 김창란 카오리 가네코 기자 피터 로더퍼드 편집입니다.
로이터가 화요일 9월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힌 후 내년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웃나라들은 외교 관계가 없으며 1994년 일본이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북한은 불참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유로 북한 시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일 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이번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 체육성과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마지막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금메달 11개와 종합 우승 39개를 획득했다고 하고 있고, 광주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 북한 인공기를 들고서 입장하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스라엘 레이저 상공 10km 미사일 요격, 한국은 3km 수준. 김지환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9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공 10km에 있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대공무기 체계의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드론 등 저고도 비행 물체를 요격하는 수준이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17일 고출력 레이저 기반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빔의 작동 투입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아이언빔은 100kW의 고에너지 레이저, 하이에너지 레이저를 쏴 로켓, 포탄, 드론,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장점은 가격과 요격 시간이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한 번 발사에 드는 비용이 1,000원에서 2,000원 수준밖에는 안 된다. 또 전력만 충분하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 목표물을 요격하는 시간도 미사일보다 짧다.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연구 개발은 한국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주관하고 있다고 부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금리 인하 연내 2번 더 내린다. 김지연 외 2명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연준 9개월 만에 0.25포인트 스몰 컷, 파월 고용시장 하방 위험 증가, 한미 금리차 1.75%포인트 코스피 반등, 부윤철 국내 경제 역량 제한적 평가. 2024년 9월에 5%였던 것이 현재 4.25%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1.75면은 우리가 3.5%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앞서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B컷 0.5%포인트 이상 큰 폭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날 B컷은 단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버텨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고용시장이 약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이날 미국의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 삼아 하루 만에 반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부터 조금 오른 1,383원에 거래 중이다.
고용노동부 만난 미 기업들 노란봉투법 시행, 경영권 보호 약화. 권유정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9월 19일에 보도했습니다. 암참 고용노동부와 고위급 간담회, 회원사 의견 모아 조만간 정책 제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경영진들은 권창중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현장 애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킴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그 중심에는 바로 노동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장기 불법 파업 대응의 한계,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의 법적 제한 등을 언급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선, 노사분쟁 조정 중재제도 강화 필요성을 또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한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압력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이겠죠. 노란봉투법 등 각종 법을 그냥 막 쏟아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은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압박은 계속될 것 같다. 암참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한국의 압력은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히 중국 침략 당시 세균전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를 다룬 영화 731. 남인정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9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 개봉 하루 만에 이영문병 영화 목일래가 원래 제목인데 너무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서 제가 기사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부대의 만행을 다룬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한 가운데 일본 초등생 피습 사망 사건 일주기와 맞물리면서 반일 정서 우려가 커지자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는 휴교령까지 내려졌다. 18일 홍콩 성도일보와 HK01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북 광둥성 대도시 선전에서 일본인 학교 10세 초등학생이 흉기에 피습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이날 선전 일본인 학교가 휴교했다. 또 이날 상하이 일본인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했고 베이징 일본인 학교는 보안 경비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일제히 중국 침략 당시 세균정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를 다룬 영화 731이 이날에 맞춰 공식 개봉해 반일 정서 고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청년보 등에 따르면 731은 만주사변 9월 18일 사변, 발발일인 18일 개봉한 첫날 예매 인원이 2억 명을 넘어섰고 박스오피스 점유율 98%를 차지했다. 지오린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731 부대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생체 실험을 자행해 수천 명의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생체 실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일본 구마모토 의대가 원조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장기 적출, 장기 밀매 등을 파헤친 영화들도 다수 나와 있죠. 그런 뉴스도 보도를 해줘야 될 것이다. 첨일 감정이 일어나는 반일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일본에서는 혐중,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수순의 단계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하고도 전쟁을 준비를 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 육군 장교가 일본의 대중방위 시프트에 경고. 일본 열도가 미중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코미네 다카오가 주간 프리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근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긴장감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국내 전직 미 육군 정보 장교이자 아프간에서 실전을 경험한 이시바 도모아키 씨는 일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종종 방문하고 있지만 만반의 요격 준비 태세를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 미군은 전력으로 대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나라의 임전태세는 일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제시프 공항은 우크라이나 지원 허브 공항으로 미 공군의 C-17 수송기 등도 자주 날아옵니다. 민간 공항인데도 활주로를 따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패트리엇의 배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민간 공항은 고사하고 공자기지 활주로에 패트리엇이 줄시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군 자위대인 거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오산기지에는 이런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일본도 슬슬 현실적인 무기 배치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패트리엇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한 광경입니다. 상식이에요. 일본이 몰상식할 뿐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네요. 지금 연화군이 공항은 대공 미사일이 없는 시퍼런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중국의 미사일이 착탄하면 순식간에 중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현실적인 무기 배치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적의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육지의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젠지마 제도의 각 공항에 지금 바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다음 전쟁터는 그러면 일본에서는 공항 다음으로 어디가 전쟁터가 될 것일까? 전장은 연안 해변지구입니다. 미군이 1945년 이후 진주군으로 아직 주둔하고 있다면 미 해병대가 곳곳에 있을 것이니 그것을 펼치겠습니다. 미 해병대는 지금 연안 낙도에 긴급 배치 가능한 부대 연안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일본 연안각지 외딴섬에 긴급 배치된다. 서남쪽 선도제도 이 해역과 섬 모두에 함정이나 비행기가 지나가지 어렵게 하는 벽을 만들어 중국군의 침입을 막습니다. 이시바시 취재 후 9월 4일에 미군은 네메시스의 오키나와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는 연안에서 일산을 넘은 산간지역에 중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배치합니다. 공격력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방위용 이지스 SM-6 미사일 등 총 16발을 탑재한 타이펀 미사일 런처, 사거리 2775km의 LRHW 다크 이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곳으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중국 본토 사이에 높은 벽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오면 SM-6 대공 미사일로 바다에서 오면 지대함 미사일 또 그 최곤지를 토마호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길로 막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불란서 전역서 반트럼프 마크롱 시위 주최 측 100만 참여 무시하면 더 커질 것. 김승민 기자가 뉴시스에서 9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경찰 추사는 전국 50만 명, 309명 체포, 부채 노동자 아닌 마크롱 기업 감세 탓.
노조 최후 통첩 르코르니 며칠 내 회동.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의 긴축 예산을 규탄하는 전국적 시위와 파업이 18일 열렸다. 지난 11일 열린 모든 곳을 봉쇄하라 시위 일주일 만이다. 르피가로, 르몽드,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총연맹 CGT, 프랑스 민주노동연맹 CFDT 등 노동계는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을 개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노동자들과 병원, 약국 종사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 군중 집회의 사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푸틴의 실망 중국 무역 합의 가까워져. 최종일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그냥 뉴스 메이커죠. 매일매일 트럼프 아저씨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는 날이 거의 없죠.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18일 영국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며 중국과 관세부가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과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연장일 것이다. 매우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중국이 승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선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 총리에게 조언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통제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나라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신을 비판한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또한 위협했습니다. 방송사가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면허를 박탈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군인 1,300명 동원 국빈 트럼프 방문에 초특급 의전 영국 아부하고 있다. 우리 이재명 칸이 미국에 가서 아부했다. 이런 뉴스들이 외국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에는 KBS 뉴스는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영국도 아부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는 미국 가서 딸랑딸랑거린 거고 영국은 점잖게 딸랑거리는 거죠. 그게 아부라고 얘기해도 뭐 할 말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품격 있게 좀 청탁 내지는 아부성도 좀 더 보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템플릿 내용입니다. 늑대화개 이것도 템플릿화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